네, 반갑습니다. 우리 울산광역시의회 제8대 개원 실시하고 또 경제일자리국 정호동 우리 국장님 이하 또 관계는 고생 많고요. 또 8대 의원들의 첫 업무 보고입니다. 보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4년 만에 여러분들 다시 뵙게 되어 좀 개인적으로 영광이고요. 오늘 업무 보고에 잘해 주시고 또 의원님들이 답변에 성실껏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은 후 조례 한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호동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주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정호동입니다. 먼저 새롭게 제8대 의정을 이끌어 가실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일자리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희들도 위원님들과 함께 지역경제 부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영구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안종화 중소벤처기업과장입니다. 김재희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신태만 농축산과장입니다. 홍병익 해양항만수산과장입니다. 그럼 이어서 2022년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 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국의 기구는 총 5과 20 담당으로 101명 정원에 9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2022년 1회 추경 예산은 1,524억 원으로 당초 예산 1,166억 원보다 30.7% 증가하였습니다. 울산페이 발행 확대,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 증액,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 사업 국비 반영이 주된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농어촌 육성기금 운영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부터 5페이지 주요 사업별 예산은 업무 보고를 통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지역경제 및 고용 동향입니다.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울산경제는 수출, 수입 증가 등으로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물가 요인 등에 따라 지역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력 산업은 저탄소, 디지털로의 패러다임 전환 가속화 등으로 3대 주력 산업인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에서도 위기 요인과 기회 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고용 동향을 보면 2022년 5월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대면 서비스 여건 개선,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업 및 조선업 회복세 등의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라 변동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2.4%포인트가 증가한 59.9%,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0.9%포인트가 하락한 3.5%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지역경제 활력보훈과 선도형 일자리 지원 체계 구축 등 일자리경제국 주요 사업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 활력보훈과 선도형 일자리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선순환 경제 체계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복원입니다. 지역경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비상경제 대책 회의를 중심으로 일자리와 고용, 산업과 투자의 취해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더 좋은 일자리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생태계 구축입니다. 노사민정 일자리 만들기 협력 사업, 고용 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 조선업 회복을 위한 패키지 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주력 산업 고용 위기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고용 생태계를 마련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제 역량 제고와 일자리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울산공업센터 지정 60주년 기념 행사 등 경제 분야 메가 이벤트를 중심으로 지역 경제 역량을 결집하고 유관기관과의 파트너십도 강화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중장년, 신중년에 대한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입니다. 중장년 일자리 지원 센터를 중심으로 교육훈련과 취업 역량 등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설계해서 재취업과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 업종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입니다. 주력산업 우수기능 인력 양성 사업,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중점 추진하고 공공근로사업,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추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정보 제공 다각화를 통한 일자리 기회 확대입니다. 일자리 지원센터 등 취업 지원 기관 간의 역량을 강화하고 일자리 정보 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청년이 체감하는 현장 일자리를 발굴하고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취업 지원과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한 청년 구직 경쟁력 제고입니다. 광역 경제권에 대응하기 위한 청년 맞춤형 취업 역량 강화 서비스를 지원하고 대학과 기업,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청년들의 구직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의 다양한 일자리 경험과 좋은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 일하는 청년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복지 지원 확대입니다. 청년의 다양한 일자리 경험과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을 위한 복지비, 주거비, 자산 형성 사업을 통해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등 미스매치 해소에 주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농산물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2021년도에 정부의 시설 현대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으며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농수산식품 유통, 물류를 선도하고 영남권을 아우르는 거점형 도매시장으로 건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중소벤처기업과 소관입니다. 중소기업 성장 지원 및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공급을 통한 유동성 지원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정부 정책자금과도 연계하여 유동성 확보를 통한 경영 안정을 적극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를 통한 체계적인 성장 지원 및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대 지원입니다. 신기술 창업부터 강소기업, 중견기업에 이르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사다리를 탄탄히 하고 비대면 판로와 공공조달 활성화 지원, 공공구매 목표 비율제 등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제품 판로의 실질적 성과를 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으로 기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ESG 지원과 중소기업 경영 혁신과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14페이지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성장 단계별 맞춤형 창업 지원입니다. 지역 내 창업 활성화를 위해 예비 단계, 초기 단계, 그리고 도약기별 맞춤형으로 지원해 나가면서 창업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장 잠재력 높은 유망기업 발굴과 육성, 그리고 기술 창업 지역 투자 활성화입니다. 오픈 이노베이션 협업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업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창업 벤처펀드 재투자와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 지역 창업 투자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요 맞춤형 공간 제공 및 창업 문화 확산입니다.
청년과 예비 창업자를 위한 맞춤형 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행사를 통한 창업 문화 확산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지역 내 소비 활성화 및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울산페이 발행 지원 및 생활결제 기능 확대와 울산페이 연계 등 중소상인 전용 온라인 판로 및 소비 촉진 지원입니다. 골목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한 울산페이를 3,750억 원 규모로 발행하여 지역 자금의 유입과 소비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울산몰과 울산페달 이용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중소상공인 전용 온라인 판로와 소비 촉진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물가 안정대책 추진과 소비자 피해 사례 예방 해결 및 권익 증진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물가 안정대책으로서 지역물가 동향 분석 및 현장 점검과 더불어 민관 합동 물가 안정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 상담 등에도 만전을 기하여 소비자의 피해 예방 및 권익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16페이지 소상공인 성장 지원 및 활기찬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먼저 소상공인에 대한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과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입니다. 창업 경영 아카데미, 맞춤형 컨설팅, 경영 환경 개선 사업 등 소상공인 경영활동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생애 주기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노란우선 희망장려금,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등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도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활기차고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조성입니다. 전통시장은 고객지원센터 조성 등 시설 현대화를 통해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지역 특색과 연계한 대표 상품을 개발하는 등 활력 넘치는 시장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노동정책과 소관입니다. 노사민정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노동복지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노사민정 협력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협력적 노사민정 거버넌스를 통해 노사관계 안정과 지역경제 현안 해결을 위한 대화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주력 산업 생태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동차, 조선업, 노사정 포럼도 활성화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노사민정 모두가 경제와 일자리의 주체가 되는 협력 네트워크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 인프라 확대 및 포용적 노동 존중 사회 조성입니다. 이동 노동자 쉼터 조성과 노동화합센터 건립, 노동인권센터 운영 등 노동복지 인프라를 확대하고 포용적 노동 존중 사회 조성을 위한 노동정책 로드맵을 수립하여 사업별로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노사문화 정착 및 근로환경 개선입니다. 소통하는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공무직 노조와 소통을 강화하고 상생과 화합의 노사문화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내실 있는 공무직 인력 관리를 위해 합리적인 인사 운영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내실 있는 공무직 인력 관리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공무직 노사 복지 증진과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하고 사기 진작을 위한 복지 증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 정착입니다. 시사업 및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서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였고 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시의 사업과 사업장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산업재해 예방 활동 추진입니다. 중소영세사업장에 대한 안전교육과 컨설팅,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5개년 기본계획을 추진하여 관내 산업안전보건대책을 수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관리 및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먼저 농지관리 강화와 농업생산 기반시설 효율적 관리입니다. 농지대장전환, 농지전용심사 강화를 통해 농지에 대한 투기 건절, 농지 잠식을 최소화하여 적정 농지를 유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재해 예방 배수 개선 사업,
노후 수리시설 보수 보강 등 농업 기반 시설 안전관리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복지시책 추진 및 경쟁력 제고와 미래농업 선도 농업인 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농업인 복지시책 추진과 미래농업을 선도할 농업인 단체 육성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영농수행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청년 농업인 육성 및 행복한 도시농업 활성화입니다. 먼저 청년 후계농 및 귀농귀촌인 육성입니다. 젊은 농촌 조성을 위해 청년 농업인, 후계농업 경영인을 지원하고 귀농과 귀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체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귀농귀촌 희망도시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겠습니다. 다음은 찾아오는 농촌체험, 관광농업 활성화 및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도시농업 활성화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프로그램 지원으로 농촌체험과 관광을 활성화해 나가고 도심 속 자연 가득 공간 조성, 찾아가는 도시농업 교실 등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농업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 보전 및 농업경영 안전망 확충입니다. 농업인에 대한 공익직불금, 친환경 농업 기반 조성 등 농가소득 보전과 안전망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저사료 생산 기반 확충입니다. 울산 한우 브랜드 명품화 추진, 축산업 역량 강화, 저사료 생산 기반 유지 관리 및 축산식품 유통 지원입니다. 한우 명품화 사업은 출하 지원과 우수 농가 선발 지원, 한우 개량 사업 등을 통해 브랜드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축산시설 개선, 저사료 생산 기반 확충 등 축산업 역량과 생산 기반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사료 가공 및 숙성 보관 시설을 건립하여 고품질 사료 생산, 축산농가 생산 비절감, 저탄소 축산업 생산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 차단 및 반려 친화도시 울산 조성입니다. 먼저 재난성 가축 전염병 선제적 차단 방역입니다. 구제역과 고병원 AI 등에 대한 방역을 위해 일제 소독의 날, 농가 지도 점검, 구제역 예방 사업 등에 대한 사후 대응 방식에서 나아가 사전 예방 중심의 방역 시스템을 제도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질병 발생 사전 예방입니다. 신속한 약품 공급 등을 통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축 전염병을 예방하는 시설과 장비 등 인프라도 꾸준히 늘려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애니언시티 반려친화도시 울산입니다.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반려친화도시 울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지역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 및 먹거리 안전성 확보입니다. 먼저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 및 올바른 식생활 문화 개선입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 간식 공급,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등 지역 농산물 구입과 소비 확대 기회를 제공하고 올바른 식생활 교육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 안전성 확보 및 농식품 유통 강화입니다. 농산물 우수 관리 인증, 로컬푸드 농가 안전성 검사 강화 등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공급망을 촘촘히 해 나가겠습니다. 원예 과수 사업 육성 및 경쟁력 확보입니다. 원예 하우스 신규 설치, 시설 원예 현대화, 과수 병해충 방제 사업 등으로 원예 과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활기 넘치는 어촌 어항을 조성하고 미래 해양수산 신산업 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어촌 유대 300 사업 추진과 어항의 다기능화 시설 정비입니다. 동구와 북구 울주군 관내 5개소의 어항 정비, 친수공간, 체험장을 조성하는 어촌 유대 300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동구 방어진 항과 북구 정자항, 울주군 나사항은 방파제 보강, 소형선 부두 신설 등을 통해 어항 기능 다변화로 활기 넘치는 어촌 어항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미래 해양수산 신산업 도시 구현 및 건강한 연안 환경 조성입니다. 해저 공간 창출 및 활용 기술 개발 사업 추진으로 미래 해양수산 신산업 도시를 구현하고
해양 폐기물 수거 처리 사업과 바다 지킴이 지원 사업 등으로 깨끗한 연안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항만 기반 시설 확충 및 해양 신산업 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친환경 그린 에너지 항만 기반 시설 조성입니다. 울산 신항은 2040년까지 40선석 규모로 방파제 7.8km와 배후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22선석과 방파제 5.68km 축조가 완료된 상황이며 올해 남항 방파 호환을 완료하는 등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허브 항만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 및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북신항 LNG 벙커링 기반 구축 사업은 LNG 저장 탱크 2기 건설 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울산항 탄소 중립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 함께 즐기는 해양 레저입니다. 동구주전 보미탕 해양연안 체험공원 조성과 해양 레저 스포츠 체험교실 운영 등 해양 레저 스포츠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7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어업 생태계 조성 및 선제적 재해 예방입니다. 먼저 수산자원 조성을 통한 어업인 소득 증대 및 수산자원 생애 전주기 자원 관리입니다. 수산종자 매입 방류와 인공호초 시설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해중림 조성, 수산자원 산란 서식장 조성 등 풍요로운 수산자원 서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 선제적 대응으로 어업 피해 예방입니다. 고수온과 적조 등에 대한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연안의 자연관리와 자원관리와 어업 피해를 사전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 인력 육성 및 수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수산 전문 인력 육성입니다. 수산업 경영인, 청년 어업인 육성 등 유능한 수산 전문 인력을 늘려나가는 한편 어업인 스스로 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 어업 생산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및 내수면 자원관리 기반 구축입니다. 자율로 관리 어업 공동체 지원과 친환경 에너지 절감 시설 보급 등 어업 경영 여건을 개선해 수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태화강 수산생물 생태조사, 수산자원 방류 조성 등 내수면에 대한 자원관리 기반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 경제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 경제국 소관 2022년도 주 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 답변 토로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이후 취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 순서에 따라 오늘은 김수영 의원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수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수성 의원입니다. 우리 정호동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배석하신 직원 여러분들께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경제국은 195 담당, 195과 25 담당이라겠죠. 네, 상당히 또 업무가 방대한 업무만큼 또 울산의 경제 회복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어제 그 시장님께서 시정 연설을 하실 때 첫째도 둘째도 일자리 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일자리를 말씀하셨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청년의 꿈을 펼칠 수 있어야만이 있고 양질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리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 노사민정을 합심해서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시정연설을 하셨는데, 이게 업무 보고에 보면은 이 전부 다 이 우리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신 내용이 다 이게 복합되어 있고 중복된 내용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내용이 전체에서는 기존의 정책을 입안했던 내용이고 정책을 추진하는 내용인데
우리 김두겸 시장님께서 시정 연설을 하실 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추진하시는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인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려면 울산의 산업수도 울산을 되찾을 수 있는지에 간단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먼저 김수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자리 그리고 이제 그 청년 여러 가지 현안들이 다중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게 저희들 이제 그 경제와 일자리 분야입니다. 이제 물론 이제 뭐 그 기존에 추진해 오던 그런 이제 그 시책 사업들도 있고 거기에다가 더 붙여 이제 저희들 그 새롭게 이제 취임하신 시장님의 시정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방법과 성격에 대한 재조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 청년과의 일자리 이런 부분들이 그 단순히 시책으로만 이제 결실을 거둘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나아가서는 이제 뭐 도시 경쟁력, 정주 여건 또 그리고 이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이제 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총체적으로 결부되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패러다임들을 좀 더 실용적이고 또 정교하게 다듬어서 새로운 이제 대표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국장님께서 또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울산의 그 산업수도를 되찾을 수 있는 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예. 보면은 업무 보고의 주 업무 계획을 보면은 우리 청년 체감하는 현장 일자리, 중소기업 성장 지원, 그다음에 소상공인 성장 지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포함될 수 있는 만큼 또 일자리 경제국이 또 우리 일부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유치국으로 또 바뀌었죠. 예, 바뀐 그렇습니다. 만큼 예. 또 이 업무 분장 우리 오과의 25 담당 업무를 하시는데 우리 그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유치국을 또 바뀌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는지 또 업무에 대해서 이관하는 업무가 있는지 아니면 기존 정책 시책에 위반하는 일을 그대로 하는지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뭐 조직 개편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드리기는 조금 적절치 않지만은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 5개 부서가 됐든 6개 부서가 됐든 우리 이제 그 경제 시책에 대한 행정력을 좀 더 이제 선택과 집중을 살린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더 행정력을 배가하고 또 부서 간의 이제 유사한 부분들을 좀 총합적으로 이제 유지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그런 기조에서 새로운 시책과 또 이제 좀 포인트가 있는 그 특히 시장님께서 역점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들에 대한 추진력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 집행 과정에서 안고 있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자리 경제국에서 경제투자 유치국을 바꾸임으로 인해서 이 업무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업무에 대해서는 뭐 전체적으로 기존 업무를 그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관을 할 것은 이런 거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또 업무 부서를 새롭게 만드는 담당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있습니까? 예, 그건 지금 현재로서 알고 있는 것은 이제 지금 현재 기존의 옥과 체제에서 이제 투자 유치 부분 부서가 이제 이 국어로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게 이제 뭐 다 논리적으로는 다 결부가 됩니다. 우리가 일자리, 청년 그리고 뭐 그 기업 이런 부분들을 다 또 새롭게 수혈하는 부서가 투자 유치라가 한다 그러면 좀 그런 전략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하게 이제 기존 과제들 중에서도 조금 그 정리 보완할 것은 해가면서 또 새로운 시정 철학에 맞게끔 좀 이제 포인트 있게 접근한다는 부분에서는 투자 유치가 이게 일자리 경제국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충분히 유효한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첫째도 둘째도 일자리 경제 앞으로 그 국이 바뀐 경제 투자 유치국입니다. 그렇죠? 국에서 우리 산업 수도 울산을 만들 수 있게끔 경제 회복을 또
일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실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페이지 보면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생태 구축에 보면은 세 번째 조선업 고용 위기 지역 재연장. 이 부분은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우리 특히 동구의 조선업 불황으로 인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올 12월 말까지 재연장했던 부분이다. 그렇죠? 예. 재연장했던 부분인 만큼 특히 동구의 조선업 위기로 인해서 경제 위기가 상당히 어렵다. 동구 지역민이 소상공인을 비롯한 주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우리 시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또한 현대중공업이 그 고용 위기 지역으로 재연장되었지만은 이번에 아직까지 그 지금 조선업이 활성화를 단계에 왔습니다. 단계에 왔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또 고용 창출을 하게 되면은 설계 부분이 6개월 이상 걸린다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이 하려면은 올 하반기 또는 내년 갔어야만이 이 부분에 기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기대 효과를 오기 전까지 우리 또 시에서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동구 지역에 지원하는 방법을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또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물론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뭐 예산이나 이런 게 있겠지만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일자리 경제과장 예. 말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지역의 조선업 고용위기 지역 지정하는 그 부분은 이제 금년 말로 사실상 끝나고 8자까지 연장되어 끝나고 그 이후에 추가 지정은 이제 어렵다는 정부의 방침인 것 같고요. 저희들도 더 노력을 해봤더니 그 부분에서는 그건 끝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선업 자체가 뭐 수주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어려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인력 자체를 구하는 게 어려워가지고 물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를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장 역점적으로 현재 뭐 좀 추진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중공업의 훈련소에서 훈련하는 예비 노동자, 예비 취업자들에 대해 가지고 고용부와 저희 뭐 동구청까지 합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들을 지금 전개하고 있고요. 특히 작년 말 같은 경우에 이제 K조선 뭐 해가지고 저희들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대출 전략을 사실 뭐 수립해가지고 몇 가지 시책들을 지금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은 내년에도 여전히 좀 강화해서 지원해야 될 사업인 것 같고요. 예, 과장님. 예. 저 제가 주어진 시간이 10분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예. 주시고. 예. 이 조선업 위기로 인해서 조선업 불황과 더불어서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전체적인 상으로 전 세계적인 충격입니다. 그래서 그 이날로 울산의 동부를 있습니다. 지금이 잘 되게끔 많은 부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의원님 추가하면 안 되겠습니까? 추가 질의 때. 예. 다음 백현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백현조 의원입니다. 일자로 경제국의 저도 국장님이야 간부 공무원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와 관련돼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울산시의 실업률과 고용률에 대한 지표를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고용률은 현재 59.9%, 그리고 실업률은 지금 이제 3.5%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나쁘지는 않은 그런 수치다, 그렇게 봐집니까? 예, 뭐 크게 좋지도 않고 뭐 크게 나쁘지도 않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 실업률을 내는 어떤
산출 근거가 경제활동 인구분에 그리고 일자리를 구하려다가 구하지 못하는 분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실험조를 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모가 정말해서 경제활동 인구가 우리가 줄어들면은 이 수치 자체가 신빙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건 이제 산식에 대한 이제 해석 부분인데 뭐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까? 예. 울산의 비경제활동 비중이 40%입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사실은 부모의 경제활동 인구로서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산출 근거의 데이터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뭐 하느냐 그러면 230 세대들이 실질적으로 양질의 본인이 요구하는 직업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늘 밑에서 그냥 컴퓨터나 만지고 놀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2030을 과연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을 산업 전선으로 이렇게 올려놓을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경제 일자리국의 어떤 과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이와 관련돼서 국장님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100% 공감하는 이야기고요. 예. 이건 비단 경제 지표로서의 실업률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하나의 사회적 현상입니다. 특히 이제 저희들이 일자리에 대한 절대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가장 큰 문제는 젊은 세대들한테는 미스매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원하는 것과 예. 우리 지역에 공급해 줄 수 있는 일자리의 차이에서 나오는 그런 불일치들이 뭐 사회 재반 현상들이 반영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 지난 20년 동안 울산은 계속 자동차, 조선, 화학 이런 쪽에만 집중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진흥계획을 세워서 5단을 내렸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산업들이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운신의 폭을 굉장히 좁혔다. 이렇게 봐지고 청년들이 좋아하는 산업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모멘텀 자체가 없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지거든요. 가까운 부산 같은 경우에 매년 전략 사업은 달라진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왜 울산만 유독히 자동차, 조선, 화학 이런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전략 사업으로 선정해서 다른 사업들이 움틀거리지 못하도록 했는지에 대한 것들은 제고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 어떠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 어르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중에 이제 일부에 대해서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게 예. 우리 지역 산업진흥 계획이라는 것은 이제 각 지역별로 이제 전략 산업을 선정해서 집중 육성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조선 3대 주력 산업에 대해서 그 범위를 못 벗어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이제 자동차 조선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한 산업군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자동차만 보더라도 기존의 내연차에서 지금 전기차나 이런 친환경차로 가고 있고 또 거기에 관련된 수반되는 이제 지역의 기술 로드맵들이 계속 변화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디테일화되고 이제 조금 선택과 집중이 가려지는 상황에서도 지역 전략 산업에 대한 이제 선정이라든지 개발이나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이제 변화해 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다만 거기에 대한 우수한 인력이라든지 이런 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그 기술과 산업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제 일자리와 직결시키는 부분에서는 다소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청년과 우리가 지금 울산이 나아가야 될 새로운 어떤 먹거리 신산업에 관련돼서 구분을 짓지 않고 제가 바로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 서간에 가면 에리온고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있는 전국에 그와 같은 고등학교가 3개 정도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이 학교의 졸업생들이 울산에 안착하는 비율은 굉장히 작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수한 인력들이 왜 울산에 안착하지 않고 다른 타 지역으로 다
나가버리느냐. 이게 울산이 지금 현재 산업에 대한 고용의 현실이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예.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비경제활동 비중이 40%다. 이런 부분과 일맥상통지어져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말씀드리자면 예.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걸 이제 이 디지털 뭐 AI, VR과 관련된 어떤 그런 내용들도 배우고 하는 학교라고 저는 들었는데 이런 어떤 젊은 세대들이 울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산업 구조의 어떤 다양화를 통해서 이 인구도 증가될 수가 있고 젊은 여러 가지 인재들이 외부로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일자리 경제국에서 정책적으로 이거는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예. 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예. 아까 우리 울산의 산업이라 하면 제조업 비중이 한 60%가 넘습니다. 이 기형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금방 그 애니원 고등학교를 말씀하신 부분인데 저도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그 제조 외에 서비스 산업,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문화 산업에 대한 예, 예. 이런 부분 저변들이 이제 조금 더 확충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은 당연히 저희들도 절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의 산업 생태계가 그 안에 형성되지 못했다라는 부분은 또 하나의 이제 우리 시가 안고 있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민선 8기 이제 시장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도 이제 기존 제조업은 제조업대로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되 이런 문화산업에 대한 저변을 좀 확충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크십니다.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접근이 될 수 있도록 시장 역량이 좀 모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이제 고용 창출을 대한 해법들, 일반적인 해법들을 제가 열거를 하면 이렇습니다. 기존 산업에서 고용 창출을 위한 해법 이런 부분들은 뭐 과장님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은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존 일자리를 나누는 잡 쉐어링,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감을 나누는 워크 쉐어링, 임금 패키지에 들어간 직원만큼 실질적인 신규 인력을 확충한다든지 무형의 지식 자원의 세대 간 일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 등을 마련해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도모한다는 것. 그리고 신산업 육성에 따른 일자리 확보 전략으로서는 현재 추진 중인 에너지 관련, 정말 수소 같은 신산업 육성을 속도감 있고 또 효율적으로 추진해서 투입 비용이 사실 최소화되어야 된다. 그 비용들은 세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신산업 육성에 신속한 발걸음을 내디뎌야 된다. 그것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의 비용은 지출은 많아진다. 그 비용은 곧 우리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있을 때 신산업 육성과 관련돼서는 보다 속도를 좀 내서 일자리 창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저는 가지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적극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새로운 산업 분야, 특히 이제 그게 제조업 분야의 신산업이 되었던 서비스 분야의 신산업이 되었던 일단 민간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초기에 이제 그 공공 부분의 투자가 특히 인프라나 저변 조성한 부분에서는 불가피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그 분야가 채택이 되었다 그러면 최소한의 생태계가 구성될 수 있는 저변 투자를 위한 인프라 부분에는 우리가 투자가 확실히 돼야 되고요. 예, 예. 다만 이제 그 운영상의 효율을 기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이제 매몰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분에 대한 전략은 예, 예. 말씀하신 부분대로 이제 그 적절한 사업 관리를 통해서 비용 최소화를 도모하는 것이 양자간에 좀 상생이 되는 그 전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의 방향성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합니다. 예, 예. 다리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제가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백은영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음은 홍유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자리 경제국장님이신 정호동 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울산의 일자리를 비롯해서 산업 그 전반까지 또 이제 늘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제 아까 그 고용
지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고용률이 59.9%, 그리고 실업률이 3.5%로 해가지고 전년 동을 대비해서 많이 그 개선은 많이 됐습니다. 그죠? 그러나 전국 평균 고용률이나 또 실업률에 비해서는 부족한 점이 많죠. 뭐 많다기보다 전반적인 추세는 같이 가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산업적 비중 또 경제활동 참가하는 비중의 내면을 분석해 보면 좀 지역적인 한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대신에 이제 국가적인 전체적인 거시 지표의 흐름을 따라가고는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고용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아쉬운 점은 있지만은 전국 단위의 이제 추세는 같이 편성을 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산업 수도라는 뭐 말이 있듯이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7) 페이지에 보면 지금 그 노사민정 협력 그 네트워크하고 노사민정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 지금 그 노사정 포럼이 활성화 지금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동차가 있고 하나는 조선이 있는데 자동차 분야 포럼은 이제 재작년 2020년 7월에 만들어졌고요. 조선업 동반성장 포럼은 이제 올해 3월에 이제 구성이 되었습니다. 거기 그 구성원들이 그 대충 한 몇 명이고 또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죠? 그건 우리 과장님께서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자동차 구성원은 자동차 산업 노사정 미래 포럼은 현재 구성원이 노사정 합쳐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조선업 동반 성장 노사정 포럼은 노사정 합쳐서 전체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4분? 예,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14명 중에 그 노동자 대표들은 몇 분이시죠? 현재 노동자 대표는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예. 전국 금속노동조합, 전국 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 지부, 현대미포조선 노동조합 해서 5분 되어 있습니다. 5분. 예, 예. 그러면 그 사측도 한 5분 되겠네, 그죠? 사측은 울산상공회의소 하고 현대중공업 그룹 통합협의회,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협의회, 미포조선 사내협력사협의회에서 6분입니다. 예. 어쨌든 뭐 제가 이거 여쭤보는 이유는 그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보면 이제 뭐 노사민정 협의회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있지만 책임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고 제대로 된 토론이 안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책임감 있는 노사정 포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포용적 그 노동 존중 사회 조성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 조선업에 대한 뭐 문제점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현대중공업을 이제 뭐 찍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직영과 그 협력업체가 한 70대 한 30, 65대 뭐 좀 적으면 65대 뭐 35 정도 이래 그 협력업체 직원들이 더 많습니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그 전체적인 그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 차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노동 가치가 뭐 존중받는 사회를 아직까지도 노조에서 또 뭐 계속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노동정책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의원이 저희들이 2021년도 1년 동안 이제 전체적인 노동정책 기본계획 로드맵을 하는 총괄 수립해서 올 3월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하고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직영 말고 협력업체에 관련해서는 그 두 번째 쪽에 보시면 노동복지 인프라 확대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저희들이 우리 현대중공업이나 아니면 미포조선 아니면 SK그룹 하여튼 여기서 50%의 기금을 내고 그다음 또 근로복지공단에서 50% 내고 저희들이 여기 우리 시에서 작년부터 전체적으로 우리 시하고 구군 매칭으로 한 7% 정도 해서 올해만 확보된 예산이 3억 1,4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우리 시에서 줄 돈이고 전체적으로는 한 50억 정도 됩니다. 이 돈을 가지고 협력업체 직원들의 여러 가지 복지라든지 그걸 지금 이제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 노동복지 근로기금 조성이 이제 총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해마다 계속 변할 수가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기업체에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한 10억을 내면 또 근로복지공단에서 10억을 냅니다. 네. 그럼 기본적으로 현대중공업의 협력업체는 한 20억 이상이 되고 마찬가지로 미포조선도 한 20억 이상 되고 그 정도 됩니다. 해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어쨌든 이제 지금 동부에는 하청 노동자 지원 조례라는 걸 지금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 동부의회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이게 그 내용을 보면은 300억 기금 조성을 하도록 이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하청 노동자 직원들이 하청 노동자들이 실직을 하거나 또 안 그러면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기금에서 이제 도와준다는 그런 개념인데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공동 근로복지 기금이 좀 더 활성화되어야지만 이런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그것도 뭐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이거는 뭐 관에 뭐 노사 정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좀 활발하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관리 체계 정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중대산업 재해 아까 이제 국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그래 지금은 더 이제 강력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현대중공업에 보면은 한번 야드별로 해가지고 그 안에는 협력업체들이 엄청 많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한번 나면은 그 사업장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주변의 야드 전체를 중단을 시키고 조사를 한답시고 하면은 협력사들이 죽으려고 해요. 힘든다는 거죠. 물량은 이제 작업을 해야 그 물량을 원래 물량을 쳐내는데 이걸 갖다가 사고 한번 났다고 해가지고 전체를 그 야드 전체를 이제 중단을 시켜버리니까 이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원래 지난 1월 27일자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우리 노동정책과에서는 중대산업재해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중대재해가 원래 지난 7월까지 99건이 발생했는데 울산에 지금 현재 한 5건 정도 발생합니다. 그중에 현대중공업이 한 건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야드가 이 작업 중되면
거기서 좀 작업 반경이 멀어진 그쪽에도 피해가 있기 때문에 좀 그걸 이제 작업 정지를 좀 이제 없애게 달라라는 민원을 많이 듣고 저희들 또 직접 그 업무 자체가 우리 저 시 행정이 아니고 저 고용노동부에서 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계속 협조를 합니다. 이런 빨리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부분 빼놓고는 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저희들이 계속 뭐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저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울산지청에서 관장하는 게 아니고 중대산업재해일 경우에는 부산고용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들이 몇 번 그 현대중공업뿐만 아니고 또 다른 그 뭐 SK라든지 뭐 여러 가지 몇 군데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데 최대한 빨리 울산의 경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하튼 그 작업 중지 그 범위 그 공간 범위도 숙소를 예. 해주시고요. 또 그러고 점검 기간도 너무 길게 이제 사과를 잡으니까 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공간에서 좀 커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민의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종원 의원입니다. 먼저 몇 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굉장히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경제국, 소상공인들 대책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일들을 하신 그 일자리 경제국의 정호동 국장님이야 여러 간부님들께 노고와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사실 보니까 그 일자리는 뭐 전 세계적인 문제죠. 사실 저희들만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다양한 구체적인 사업은 제가 좀 봐야 되겠지만 다양하게 일자리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같이 의논해서 울산의 일자리 아까 전에 앞에 의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요. 결국에는 이제 기존의 산업에서 서비스 산업으로 넘어가야 될 수밖에 없는 이제 사실은 시점에 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울산은 사실 서비스 산업 또는 교육 이런 마인드 자체가 사실은 많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뭐 관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문화 산업들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어떤 서비스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도 조금은 강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이 되지 않는 데서 산업을 육성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힘들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요. 네. 울산페이가 사실 굉장히 그래도 활성화 지금 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또는 느끼는데 여기 보면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서비스 기능 전부 개선 착수라고 되어 있는데 짧게 뭐 어떤 식으로 뭐 서비스 기능이 개선이 되는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예, 정소벤처 기획과장입니다. 저희들 현재 그 울산페이에 대해서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결제만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요즘 먼저 그 배민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수수료를 많이 좀 부과해서 일반 소비자들한테 막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 울산페이에서 이제 배달 서비스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저 폰으로 일단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조금 먼저 거기 결제하는 까지는 쉬운데 근데 배달까지 하는 서비스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 보면은 좀 잘 모르게 되어 있는데 그런 화면에서 일반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그리고 결제 시스템도 페이가 없더라도 일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행을 연동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울산페이 같은 경우에는 그 가맹점들만 이렇게 결제가 가능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뭐 택시를 타거나 뭐 이렇게 할 때도 울산페이로 결제가 지금 가능한가요? 지금 교통에서 택시 결제는 지금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민원이 지금 많이 오고 있는데요. 저희들 앞으로는 좀 확대해서
고기 택시까지도 결제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하게 제가 오늘 사업들은 지금 좀 따다 볼 거고요. 지금 좀 그 농축산 과장님하고 해양 쪽은 사실은 이제 제가 보면 6차 산업 쪽에 지금 많은 그 다른 시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뭐 특별하게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농축산 과장입니다. 6차 산업 우리 인정을 받은 농가는 한 8농가 됩니다. 인정해가지고 6차 산업 이제 원래 정확하게 하면 융복합 산업 인정제입니다. 예 듣고 그다음에 우리 농촌 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요즘 이제 보통 체험하고 그다음에 승마 체험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한우 먹거리 그는 이제 얘는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책적으로는 일단은 우리 보통 청년들이 대부분 인정제를 받아가지고 얘는 아까 치즈라든지 그런 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제가 이제 뭐 봤을 때는 사실 이게 여러 가지 산업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농업이나 이제 해양 쪽도 사실은 새로운 생각만 바꾸면 저희가 사실은 6차 산업으로 해가지고 다른 시도에서 굉장히 좀 잘 된 케이스도 많고 지금 현재 원양이나 이런 데서도 젊은 친구들이 또 다른 이제 창업을 해서 6차 산업으로 해서 지금 산업들이 계속 잘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서 청년들이 우리 가까우니까 이제 이런 뭐 인근에서 좀 그런 지원을 받으면서 좀 새로운 어떤 산업에 도전하고 또 그런 것들이 커지면 사실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사실 기존의 어떤 농축산의 어떤 개념보다는 조금 더 확대돼서 사실 일본이나 여러 국가에서 보면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번 뭐 글로벌하게 가게 되면 사실 이게 산업 자체가 파장이 엄청 커지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서 정책적으로 많은 좀 지원을 해주면 젊은 친구들도 충분히 농촌, 어촌 이렇게 가서 좀 지원을 받으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이고요. 아무튼 이 사실 그 일자리는 뭐 시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관련 유관 부서들하고 잘 협조하셔가지고 저희들 의회에서도 최대한 좋은 그 의견들 같이 지혜를 맞닿아서 하면 울산시도 더 발전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무쪼록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정은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님들이 참 열성이 대단하시고 또 여러 가지 질의 답변에 또 우리 국에서 잘해 주시고 고맙고요. 지금 일자리 경제국은 실제 산업수도 울산, 그 부흥했던 울산을 되찾으려고 하려면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실제 정말 청년 일자리 창출과도 중소상인들, 소상인들 여러분 손에 달려 있고 또 코로나로 인했지만 청년들이 탈울산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게 예수는 너무나 안타깝고요. 안타깝고 특히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장님은 워낙 유능한 우리 국장님이었기 때문에 또다시 울산이 부흥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특히 이제 본의원은 12쪽에 보면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정말 시설 현대화 사업 늦어졌지만은 참 잘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나 추진 과정이 너무 아쉬웠다는 것. 이 부분은 참 전대 박명우 시장님께서는 또 그랬고 김현 시장님도 그래서 추진 쪽에 하다가 참 그 용역 보고서까지 나왔는데 불구하고 종사자들의 반대 부딪혀서 무산됐느니 너무 아쉬웠고 특히 처음에는 뭐 남구의 용연도 그린공원입니까? 그리 가려고 하다가도 이런 무산됐는데 지금 본인이 좀 하고 싶은 말은 지금도 중개 상인들, 도매인들이랍니까? 지금 울주군에 가는 거에 대해 가지고 합의가 다 됐는지 아직까지 내부에 문제가 있는지 우리 이 부분은 뭐 국장님 대답하시렵니까? 과장님 대답. 국장님, 과장님.
예, 그 추진 과정에서 중도매인들도 참여해가지고 사실 다 합의가 된 상태고요. 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뭐 지금 현재로서 뭐 반대하고 있는 분위기는 전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다 합의돼가지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그래도 다행인데 전체 그 당시에 봤을 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5개 구를 봐도 울산 시민을 봤을 때는 시민 투표에서는 그 자리에 갈 수 없는 부분이라고 명확히 되고 정치적인 계산으로 봤을 때는 그쪽으로 갔는가 있냐 이래 본인도 판단하는데 정말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지금 영남권을 아우르는 아까도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잘 추진을 바라면서 정말 울산 시민들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이해야 되는데 울주군의 그 지역에 가가 있을 경우에 뭐 정말 울산 시민들이 불편이 많이 가중되지 않겠느냐 이래 보고 추후에 울산 시민이 정말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면은 제2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건립할 의향이 있는지 우리 국장님은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저희들 다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이용하는 그 시민의 편의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또 의견들도 저희들 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선 8기 이제 시장님 공약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 만큼 저희들 이제 그런 제반 요인들을 모두 고려해서 뭐 중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말씀대로 실제 울주군과 남부 일부 중군 이용하고 또 그 동매시장 이용하지만 그러나 또 동구와 북구, 또 북구, 그다음에 중구 어우를 수 있는 그 지역에 또 할 수 있는 제2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에도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김두겸 시장 정책에도 맞게 할 수 있는 거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23쪽에 친화도시에 애니언시티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북구에 이제 한 100억 넘게 들어 건립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뭐 대한민국에 1,500만 시대가 왔는데 이제 뭐 원래는 애완동물 가다가 이제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같이 포함시키는 부분도 많아서 반려동물 인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 애초에 반려동물 문화센터에 북구에 지을 때는 건립할 때는 본인이 6대에 추진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장려문화도 들어갔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반대가 많았습니다. 많아가지고 결국은 포기를 하고 이랬는데 국장님께서 지금 대한민국에 1,500만 시대의 반려동물 시대가 왔고 또 울산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려문화시설 울산에 지금 한 군데인가 있죠. 언양에 있습니까? 여기 삼동에 가는데 거기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 민원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용들이 개인적인 비용들이 엄청난 증가로서 뭐 법에서는 지금 화장 아니면은 뭡니까 쓰레기 봉투에서 버리는 두 가지 방법뿐인데 반려동물을 인식하면서 사람의 가족의 일원을 하면서도 서민들이 예산 부족으로 참 가정에 부담되면서 쓰레기 봉투 버리는 너무나 아쉽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장려 문화를 할 수 있도록 울산에도 몇 군데를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반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그에 대한 성숙도가 굉장히 좀 빠르고 넓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게 현실적인 문제들이 더 다분히 수반되는 만큼 또 이런 부분들이 좀 조화롭게 아우를 수 있도록 또 이제 시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또 새로운 방안들을 갖다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려문화
문화에 또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도 신경 써주시 바랍니다. 그리고 뭐 전부 다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이라든지 민원들이 하나하나 하고 또 아우러 가는 게 뭐 새로운 일자리라든지 창출하는 게 바로 국에서 할 일이고 그렇게 바랍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이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님.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5분밖에 없으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해양항만수상과장이 매개 질의 인마가 맞는 것 같습니다. 혹시 아니면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25페이지 보면은 화기찬 어촌 어항 미래 수산업 시산업도시 구현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 화암항 동구를 비롯해서 송정항, 울주군까지 5개 항에 대해서 지금 뉴딜 300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죠? 답변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해양망 수송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다른 지역보다도 제가 또 동구위원이기 때문에 동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암항 동구의 뉴딜 300 사업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고 공정률이 85% 되어 있다. 그렇죠? 물론 동구에서 지자체에서 그 동구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지금 좀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85%라 해도 지금 현재 공정률을 봤을 때 전체의 사업 내역이 좀 85%에 걸맞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지속적으로 또 빠른 시일 올해 말까지 완공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또 지원 또는 그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획대로 바르게 진행됐다면 참 좋았을 텐데 예. 민선 7기 때 사실은 사업 계획을 조금 많이 변경했었습니다. 네. 저희 시간 거 알고 동구에서 물론 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민선 8기 들어와서는 기본 변경된 계획을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지금 올해 연말까지 반드시 그 완공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게 동구의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또 의견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정연설에 우리 시장님께서 동구, 북구, 해양관광 등을 천혜의 자원을 잘 다듬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동구에 보면 천혜의 자연경관, 대양암, 불산 그 대양암 공원이 있고 그리고 일산 해수욕장 항만이 있습니다. 항만이 있는데 그 보면은 자연경관을 훼손보다도 자연경관에 조금 경관을 잘 볼 수 있는 곳이 없지 않는 곳이 그 데트라포트가 있습니다. 데트라포트가 있는데 물론 이 항만에 대해서 그 해류라든가 일산항에 대한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데트라포트를 설치하는데 이걸 지금 시대에 걸맞게 지금 현재 자연경관을 잘 볼 수 없게끔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데트라포트를 철거하고 거기서 그 일산항 어민을 위해서 소형 항구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인지 앞으로도 이 계획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의원님. 네. TTP는 네. 어항의 가장 기본적인 시설이기 네. 때문에 그걸 없앤다는 얘기는 어항을 폐쇄한다는 얘기하고 네. 같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일산항을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네. 해수부에서 어촌 유딜 사업을 진행해 오다가 방향을 지금 어촌 신한력 사업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어촌 신한력 사업 안에 일산항을 그 TTP 방파제되어 있는 부분 밑에 네. 그 보드를 설치해서 사람이 다닐 수 있고 계류장도 설치하고 종합적인 어항 정비 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게 만약 알겠습니다. 네, 국비가 확보되면 네. 바로 그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물론 그 제가 동구 의원에 있을 때 이런 부분을 입안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입안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전체 데트라포트는 항구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 만큼 제가 본의원에 생각했을 때 데트라포트를 만약에 없애게 된다면 소형 어항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그와 더불어서 지금 또 잠재도 해수부에서 설치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일산 항에 대해서 관광 울산을 만드는데 입안을 해서 또 앞으로의 그 뉴딜 300 사업과 곁들여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끔 잘 진행해 주시기를 또 당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다음 백현재 의원님 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 질의 들어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3페이지. 중소기업 성장 지원 및 역량 강화와 관련돼서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를 통한 체계적인 성장 지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업이 괜찮은 기술 하나를 가지고 있고 그 기술을 산업화해서 시장에 내놓았을 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고용도 창출된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기술 산업화를 위한 진단은 어떤 형태로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저희 시에서는 일단 중소기업 성장 사들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단계가 있는데 그 기술 산업화에 대해서는 일단 기술이 한 개 개발이 되면은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특허청이라든지 등록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이렇게 연계가 하는 또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저희에서 그래서 연계도 시켜주고 아니면은 저희들 박람회라든지 우수 기술 중소기업 박람회라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서로 상담해서 이 기술이 필요한 것에다가 연결시켜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연계해서 이런 부분들은 진행을 한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봐집니까? 그 대기업에 그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기술 산업화 진단에 대한 주요 내용들을 체크해서 맞습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될 수 있느냐 안 되냐를 그렇게 파악한다. 예. 그런데 이 기술이 조금 경영력이 없을 경우에서는 대기업에서 좀 더 플러스 시켜서 경영력을 강화시킨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연계해서 기술 개발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과 같은 홍보 관련돼서도 지원을 지금 하지 않습니까? 네네. 시장 마케팅 같은 경우는 그것도 역시 대기업에서 합니까? 어떤 말씀? 아니 이 제품이 나오면 예. 이 제품을 사라고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홍보 말씀입니다. 그럼 마케팅에 대한 어떤 교육 같은 경우도 마케팅에 대해서는 대기업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저희들 따로 그런 홍보할 수 있는 그 예산이라는 이런 것도 지원해 주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예. 제가 이와 관련돼서 자꾸 짚고 넘어가는 것은 이제 우리 이 중소기업 성장 지원과 역량 강화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 사업과 시책들을 이렇게 적고만 있고 과연 이것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성장과 관련돼서 실질적인 정책으로 접근되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제가 궁금해서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자꾸 제가 처음부터 모두부터 말씀드린 것들이 중소기업과 관련돼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만들어라. 청년들이 웃을 수 일할 수 있는데 그런 중소기업을 만들어라. 청년들은 오랫동안 한 곳에 그렇게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그 기업에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이 마인드 자체가 자주 변하는데 이 청년들이 직장에 출근할 때 정말 웃을 수 있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가진 중소기업이 탄생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의 어떤 지원 이런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요만큼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한번 다 공부를 했던데 제가 우리 울산 연거래에 지금 표청
기후변화로 인해서 표층 수온이 이제 상승함으로 따라서 우리가 잘 잡히던 고기들이 이제 안 잡히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어획량이 사실 줄어드는 거죠, 실질적으로. 자, 명태를 잡으려고 어선을 가지고 있는데 명태가 연거리에서 안 잡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북구에 정자라는 대게가 있습니다. 대게가 지금 잘 안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민들은 고령화 되고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다른 의족이 그 연거리에 나타났을 경우에 의족이 빠르면 이 배의 마력수도 증가를 해야 되고, 즉 말해서 고기를 잡기 위한 그 조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어떤 기후변화를 대응해서 선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어떤 대책들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계시기에 대해서 못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해양음악수산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다의 온도는 28도를 넘으면 고순이라 해서 그 문제가 생기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난류가 올라오는 부분, 한류가 내려오는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울산 앞바다거든요. 그래서 그 고기의 그 어획량이 그 기후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현재는 죄송합니다만은 거기에 종합적인 대책을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지는 아직은 않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까지 아우르는 그 계획을 마련하도록 해수부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촌 유길 산맥과 관련돼서도 그 마을에 이거 다 연관됩니다. 거기에 그 어촌이 노후화되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시고 사람은 빠져나가고 어촌을 살려야 돼요. 옛날에는 밖에 나가고 고기도 잘 잡히는데 이거 안 해도 뭐 충분히 먹고 살고 포개로운 어촌 뉴딜 사업을 통해서 어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기후변화와 대응해서 어촌의 생활 기반 자체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또 어선은 지금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돼서 친환경으로 어선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의도에 따라서 어선이 변해야 따라가서 잡을 거 아닙니까? 빠른 그 고기인데 그리고 음악도 변화된 어선의 음악으로 교체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디에 에러션이 없는가에 대한 것들 자기들이 플랜을 한번 바닥에서 한번 수립해 봅시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큰 프로젝트 가지고 세부적인 안에 국가 주로 프로젝트 가지고 예산 가지고 하지 마시고 우리 시에서 만든 울산 연거래에 우리 어민들이 생활을 편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기후변화는 앞으로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적극 경쟁력 있게 어업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리과에서는 어느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산업은 그렇게 다른 시도에 비해서 크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들이 배가 795척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근해업 하는 배는 55척에 불과하거든요. 그 55척도 가자미 그 수어에게 집중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라서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어업이. 그렇지만은 의원님이 찍어주신 대로, 꼬집어주신 대로 한번 종합적인 대책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계획하기에 먹거리, 과거에 먹거리 창출,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로 말씀드릴 수 있죠. 이상입니다. 네, 백현준 수고 많으십니다.
또 추가 질의 홍영준 의원님. 간단한 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그 김수정 의원께서 그 일산항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셨거든요. 일산항 그 테트라포트 그 내측에 이제 편의 시설을 만들기 위한 뭐 아까 언급 과장님 하셨죠, 그죠? 그거는 어촌 뉴딜 300 사업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어촌 뉴딜 사업은 올해로 끝났습니다. 마지막 연도고요. 예? 마지막이라고요. 해수부에서 그렇습니까? 어촌 뉴딜 사업은 2022년도에 끝내겠다는 계획이고, 그래서 거기 이제 종료되면 연계해서 이름은 약간 바뀌었습니다만 어촌 신활역 정진 사업이라고 사업명을 바꿔서 예. 기존 어촌 뉴딜 사업은 어항을 개발하는 중심의 사업이었다면 어촌 신활역 정진 사업은 어항과 주변 환경을 아우르는 개발 사업을 지금 권장하고 있는 그런 동향입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뭐 제가 아는 것도 전국에 그 300개 이제 그 어항 소규모 어항을 이제 그 주민 편의 시설하고 이렇게 해서 그 개발을 하겠다는 게 어촌 뉴딜 사업의 핵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300개가 거의 다 찼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300개는 다 지정되어 있고 300개 중에서 우리 시가 5개를 지정받아서 예, 사업을 예. 하고 있는 과정이죠. 여하튼 그동안 고생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 일산항 역시도 저작년에 이제 이제 공모를 올렸다가 그 탈락이 되고 조전으로 옮겨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로 가능한지 그거 확인하려고 여쭤보는 겁니다. 네, 해수부에서 그 사업명을 바꿨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촌 신활역 정진 사업을 전체적인 그 공모 추진 계획을 9월 달에 발표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9월 달 되면 전체적인 공모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동과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마지막으로 간단히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미래 해양수산 신산업 도시 구현 이래가지고 밑에 보면은 해저 공간 창출 및 기술 개발 사업 이래가 373억이 소요되는 이제 해저 창출 기술 개발해가지고 수심 50m의 5인 체류 공간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거는 주거지 부족을 차후에 미래에 주거지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광용으로서 이제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관광용입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고요. 요거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이건 이제 우리 해양수산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단순히 이제 뭐 바닷속에 집을 짓겠다 또는 이제 뭐 관광용을 하겠다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요. 해양 기술에 대한 이제 새로운 접근 신산업 분야가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우리 해양수산부나 해양수산부 관련 연구기관이나 우리 시 그리고 또 이제 공공 연구기관들, 심지어는 이제 민간 대기업들까지도 R&D 사업으로 이제 개발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연구 성과를 거둬서 수심 50m 안에 이제 몇몇의 이제 인간이 우리 달에 가는 게 가능한가라는 걸 갖다가 이제 시험하는 것처럼 이제 바닷속에도 우리가 이런 주거가 가능한가라는 부분에 대한 테스트베드 형태를 지금 이제 우리 울주 앞바다에 지금 이제 이런 연구 개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되고 나면 그게 뭐 주거가 되었든 관광용이 되었든 그거는 이제 그 뒤에 부가적인 문제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건 R&D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실용성이라든지 또 이제 리스크가 좀 크지 않나 이런 관점에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지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호동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내용들을 추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2022년도 주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호동 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 경제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 청지기권을 마치고 이어서 조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정돈을 위해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문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 번호 제2호 울산광역시 농어촌 육성기금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호동 일자리 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정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2호 울산광역시 농어촌 육성기금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울산광역시 농어촌 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자치법규 위반 기준에 부합하도록 약칭 및 문장부호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관계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관계법령을 변경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사무심이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심사 결과 해당 의견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및 관련기관 의견 수렴은 5월 6일에서 5월 26일까지 20일간 거쳤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기금 존속기한 연장과 띄어쓰기, 표현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안건 상정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농어촌 육성기금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호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서상조입니다. 의안번호 제2호 울산광역시 농어촌 육성기금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 결과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과 근거법규는 제안 설명에 있게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농어촌 육성기금의 존속 기간을 예정하고 관계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며 일부 약칭 및 문장 번호 등을 정비하려는 건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고 인용 법령 및 관계 법령의 재개정 사항과 문장 부호 등 법령 체계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는 기금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조화시키고 기금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금은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할 것과 존속 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는 기금제도에 관한 기본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존속 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3항에서 규정한 최대의 범위로 존속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서상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와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자리 경제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의원이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저보리원 검토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죠. 예. 예, 농수산과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 의견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육성기금은 강력시 이전인 1995년도에 최초 조성되어 농업의 소득개발, 지역 특화 품목 육성 등 농수산물 생산 시설에 소요되는 시설 자금과 경영에 소요되는 운영 자금 등의 사업에 2021년까지 3,100농가에 110농가에 834억 원을 융자했으며 이에 따른 2차 보전 금액으로 126억을 지원하여 농업의 자생력 확보와 경영 안정에 기여했습니다. 따라서 농어촌 육성기금 지원으로 농가에서 융자금에 대하여 실제 부담 이율은 0.5에서 1.1% 농가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 농수산물 판로 축소와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자재 가격 상승 등 악재가 계속 가운데 농가의 부담을 줄여주는 데 일조한다고 판단됩니다. 전국 대부분의 강력지자체에서도 이와 같은 기금을 조성 운영 중에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금법에서도 기금의 설치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존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농수산물 수익 개방 및 기후변화, 기술 발전, 도농간 소득격차 등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인 단체와 농업인에게 닥칠 어려움에 대응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제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금의 유지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답변이 됐습니까? 우리 다른 의원님 질의하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 백윤주 의원님. 다른 것 질의해 주시죠. 예. 이게 그 1페이지 보면 주요 내용 중에 그 표현 정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이 지방자치법의 준용이라는 표현을 썼고 개정은 지방회계법의 적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좀 자세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의원님, 요거 저희들은 이제 이거 조례안을 제출할 때 이제 또 우리 법무 담당관하고 또 우리 의회 쪽하고 이제 우리 법안 심사, 조문 심사 이런 걸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상위 법령에서 쓰고 있는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용어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막 서로 맞추는 과정에서 이제 준용, 적용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 뭐 그 의원님께서 이제 요구하시는 정확한 국어적 정의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상 크게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 법령상 문구 조정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그 논의할 그런 부분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되어집니까? 요는 저희들 이제 법무 담당관실하고 이제 의회 쪽에서 그쪽하고 이제 문구 조정 단계에서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질의할 내용들을 미리 국장님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준용과 적용의 어떤 그 표현 문구 자체의 어떤 차이점이 좀 있고 또 관련법의 구속력의 이 표현 하나로 구속력이 좀 강화되었다 이렇게 봐져서 특별히 그렇게 이유가 있었는가에 대한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저도 그 설명은 저도 상징적인 의미로는 이제 의원님께서 해석하시는 그런 부분하고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고 그 부분은 우리 전부 의원님하고 그렇게 논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어떤 특별한 문제점을 얻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구와 띄어쓰이는 상위법에 이제 저쪽에서 전부 개정되기 때문에 이거는 상위법에서 현행법이 어떻게 되어 있고 개정법이 어떻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 이거
조정되는 겁니다. 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법제처에서 이런 입법 맞습니다. 기준이라든지 이제 입법 예가 아마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거기에 따른 거라고 보는데. 또 다른 의원 질의할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호 울산광역시 농어촌 육성기금 조례 일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정호동 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